You're listening to AM 140 WPBS, Conyers, Atlanta. 김인구의 시사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시사광장의 문을 활짝 엽니다. 네, 여러분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미국은 소송의 나라이다. 미국에서는 아주 작은 일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그 레이블을 갖다 붙이는 것은 상당히 그 흥미로운 일인데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선거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왜 이 선거의 나라인지 제가 그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 4년의 중간에는 이 중간 선거가 있어서 중요한 그 연방의회 관련 선거나 일부 주들의 어떤 주지사나 장관직 등이 중요한 선거들이요, 이 각 보직의 임기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선거와 중간 선거의 중간에는요, 크고 작은 시들의 선거가 있습니다. 작년도 그 대통령 선거와 내년도 중간 선거 중간인 올해에는요, 이 애틀란타 시장 선거와 같은 그 주요 시장 선거가 있는가 하면 2년 뒤에는요, 이 둘루스나 스와니 시장처럼 아주 그 중소도시의 작은 도시의 시장 선거도 진행이 됩니다. 이 말들은요, 결국 미국에서는 매년 선거가 진행이 되고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선거운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미국에서는요, 어떤 순간을 보더라도 이 선거와 관련된 일이 어딘가에서는 항상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 미국을 선거의 나라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지아에서는 내년도에 진행되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는 수년 동안의 그 어떤 선거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위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섹스비 챔블리스 현 의원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조지아의 앞으로 정치 색깔을 결정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경쟁에서도 가장 지금 선두에 나서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오늘 시사광장에 모셨습니다. 바로 전 국무장관이자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당선을 코앞에 두고 아깝게 네이턴 딜 주지사에게 패했던 바로 캐런 핸들 후보를 오늘 모셨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가세요. 이 캐런 핸들 후보와 함께 특별한 한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인구의 시사광. 네, 여러분들 시사광장 듣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캐런 핸들 후보를 모셨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찾아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지난 주지사 선거 때 이어서 스튜디오를 찾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So, Mrs. Karen Handel, former Georgia Secretary of State, running for United States Senator. Thank you very much for taking time to be with us today. Oh, wonderful to be here. Thank you so much. And it is an honor to have you back. It is my honor to see you. You've been a good friend for a lot of years, so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예, 오늘 아침에요, 캐런 핸들 후보와 아주 가까운 그 한인 분이신데요. 좋은 이웃대기운동본부의 박성근 회장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캐런 핸들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알려드리면요, 다이내믹한 리더로서 미국의 성공 스토리의 표본이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어린 나이에 미국의 부통령 영부인을 위해서 백악관에서 일도 했고, 노스 풀턴 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냈고, 풀턴 카운티 커미셔너 의장도 지냈고, 조지아의 국무장관으로 봉사했다라는 내용인데요. So, Mrs. Handel, this morning I received an email from one of your good friend, Sonny Park, and he described you like this. I will read it to you. Okay. Karen Handel, she is a dynamic leader, true American success story, with a high school diploma, worked for Vice President's wife, ran North Fulton Chamber of Commerce, and of course elected to Chairman of Fulton County Commissioners and Georgia Secretary of State.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concise description of you? Well, Mr. Sonny Park is very gracious with his description. The truth is that it is Sonny Park who has one of the most inspiring stories that I have ever heard, and he is an extraordinary individual. 예,
우리 박성훈 회장님이 표현을 그렇게 굉장히 좋게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는 많은 분 중에서 아마 박성훈 회장님처럼 굉장히 이렇게 영감을 주는 대단한 그 스토리를 가진 분들은 전 별로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스토리를 갖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렸을 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쉽지 않은 역경 속에서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려오셨는데요. 어렸을 때 얘기를 잠깐 해주신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o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your childhood and teenager period? Sure. Well, growing up, the home life was rather turbulent, and after one particularly violent encounter, I left home when I was just 17. 예, 제가 그 여러 가지 어렸을 때 힘든 환경,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환경들이 많았고,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가출을 했을 때 17살이었습니다. But I finished high school, went to work, worked really hard, and what is a testament to America being the land of opportunity, was able to succeed. 예, 그리고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는 졸업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미국이 기회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도록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One thing I will add is that, you know, in America, we have so many individuals who have come here. Sunny Park is one who, through hard work, determination, have been able to succeed, and that's what America is about. 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요. 굉장히 훌륭한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아까 그 박성훈 회장님 같은 분도 미국에 와서 뭔가 멋진 삶을 이뤄냈는데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그 첫째 질문은요, 아무래도 지난 2010년 주지사 선거 때 이야기를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선거에서 캐런 핸들 후보께서는 당선이 거의 눈앞에 보일 정도로 아주 잘 되다가 막판에 역전패를 당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 패배했을 때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So for the first question today, I think we have to go back to 2010 election. You were this close to becoming the next governor of Georgia, but at the last moment, it turned out the other way. Do you still remember the feeling that you had on that night, election night? Of course I do. It was very difficult, a very hard evening. Not as much for me as it was for my supporters and people who had put so much energy and faith in me. 예, 정말 물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저를 많이 서포트했던 그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그날 밤이었고요. 기억을 합니다. 예, 그날 밤에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So what went through your mind on that night? That I had let supporters down, and I wanted very much to be gracious in losing. I believe that it's important to do that just as it's important to be gracious in winning. 그래서요, 저는 우리 무엇보다 많은 서포터들, 우리 후원하신 분들을 실망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물러난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뭔가 우리 서포터들을 위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러면요, 지난 그날 이후에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언제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희망찬 순간은 또 언제였었는지요? So for the past 3 years since November 2010, can you tell me when was the most depressing time, and at the same time, when was the most encouraging, hopeful moment? You know, I don't spend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what's bad and being depressed, so I'll talk about hopeful. Going out and working, I wrote a book. I was able to play a little bit more golf, and what was very encouraging were all of the people across the state of Georgia urging me to run for United States Senate. 예, 저는 그 부정적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저는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일들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책을 썼고 또 골프도 좀 그전보다 많이 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이 돼달라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섹스비 챔블러스 의원이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힐 줄은 아무도 얘기를 못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이 캐런 핸들 후보님의 원래 계획은 다른 것이 있었는지요? I think up until last year, nobody would have foreseen that Senator Saxby Chambliss would resign anytime soon. So can you share with us what your original plan was? Work in the business world. My husband asked me to go out and make a lot of money and just work hard on my career and have weekends to be with Steve and play golf on the weekends. 예, 원래 저의 계획은요, 저희가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보다는 이제 비즈니스 쪽에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남편분과 같이 골프도 치고 이런 그 계획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But that changed. It did change when Senator Chambliss decided not to run again. I talked to a lot of people. My husband, obviously, spent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it, praying about it. Yes. 그래서 그런 계획을 평범한 그런 삶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섹스피 챔블리스 의원이 그만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게 바뀌었고요. 저는 그 남편과 함께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고요. And in the end, I decided to run because if we're going to change the bad things, the negative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Washington, we have got to have new leaders with new perspective. Less Washington in Washington. Yes. 그래서요. 저는요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한 끝에 결국 결정을 내린 것이요. 이제 워싱턴에 새로운 그 리더가 필요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고 너무나 워싱턴에 어떤 큰 정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그 평범한 그런 그 비즈니스 쪽에 있을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 워싱턴이 지금 너무나 비대해 있기 때문에 워싱턴을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왜 연방상원위원회 출마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o now here you are running for U.S. senators. Congratulations first of all. Thank you, thank you. What did you say to our listeners today about your running for U.S. senator? Well,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Georgia that has been extraordinarily supportive of me all through the years. 먼저는요, 우리 조지아의 많은 우리 한인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오랜 동안 저에게 많은 호의와 또 많은 그 서포트를 해주셨는데요. 그분을 감사를 드리고요. Second, we need a United States Senator who is going to go to Washington and understand that she is accountable to the people of Washington. A senator who is actually going to work to solve problems, not be focused on being reelected. 예, 지금 그래서요, 뭔가 우리 미국을 대표해서 또 조지아를 대표해서 이렇게 워싱턴에 가는 연방 상원이요, 정말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연방 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뭔가 선거에 재선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그 세네터가 아니고 뭔가 문제를 정말 해결하는 그런 세네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 we'll get to your vision as a senator after this commercial. 네, 여러분은 시사광장 듣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연방상원위원회 출마를 하시는 캐런 핸들 전 국무장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죠. 어렸을 때 얘기와 또 앞으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방의회에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연방상원에 출마를 하시는데 그런 걸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만의 어떤 고유의 트렌드라든가 혹은 성격 혹은 일종의 그 트레이드마크 같은 걸 갖고 있는데요. 캐런 핸들 후보는 트레이드마크로 치면 일종의 어떤 트레이드마크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So every politician would have their own unique character, something like their trademark. So what would be your typical Karen Handel trademark? Well, in the governor's race, it was Bring It On, and that's very much reflective of my personality. I am a fighter for what is right and for what I believe in. 예, 무엇보다 지난번 주지사 선거 때도 그랬지만 저의 그 캠페인은 Bring It On, 뭔가 문제를 가져와서 우리 같이 해결합시다 이런 거였는데요.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종의 그 투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강한 그런 것들이 저의 특징이 되겠고요. And that's what we need in Washington right now is someone who will be a fighter, who will stand up for Georgians and for Americans and the American ideals. 그것이 바로 지금 워싱턴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특징인데요. 워싱턴에는 누군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조지아를 위해서 우리 전체 국익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Because we are all Americans and we want to preserve the American dream and we need to fix the problems. I will be relentless in working to solve problems. 그래서요, 우리는 미국에 가져왔던 그런 그 아메리칸 드림을 지키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또 옳은 일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필요한데요. Whether it is downsizing the federal government, reducing spending,
and reducing the tax burden on our individuals as well as businesses, especially small businesses. 그래서 이것은 정부를 축소하는 것이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건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건 이 모든 것들 특히나 이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 이런 것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When I was Fulton County Commission Chairman, I learned the value of being extremely relentless when it came to finding a solution to a problem. I also learned the value of what Margaret Thatcher called relentless incrementalism. Always work hard to move the ball to get progress for the people you represent. 예, 그래서요. 저는 그 풀턴 카운티 커미셔너를 할 때도 제가 배운 것은요. 어떠한 필요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주 강력한 그런 추진력이 필요한데, 그리고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얘기한 것처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진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그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전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한인 속담에 보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이야기 있죠. 지금 그 현재 선거의 어떤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So according to an old saying in Korean society, they say if you know yourself and your competitor very well, then you can win any battle. You can win every single battle. So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competitors? The other individuals running in the race, 3 congressmen. It's sort of funny, 3 congressmen and a girl. So it makes me laugh. Can I translate? Yeah. 예, 그래서요 지금 현재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연방 하원 의원과 한 사람의 걸이라고 하셨는데 이 여자 후보 3분의 연방 하원 의원과 한 사람이 여자 이렇게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But you know they are all nice individuals and they have represented their districts well as far as I've heard from everyone. With that said, this is not the time for just nice. It is the time for new leaders with new perspectives who will come in with greater determination and new resolve to get America back on track. 예, 그래서요 지금 그분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은 분들입니다만요. 지금 워싱턴이 필요한 건 나이스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돌파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분들은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그런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는데요. And each of the congressmen have been in Washington and they've been Washingtonized. 그분들은 모든 3분이 다 워싱턴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Washingtonized 그러니까 워싱턴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nd what we need is new perspective. It's important sometimes when in companies, in business, we know that when we have very difficult problems, sometimes we need to bring in a fresh set of eyes to look at the challenges and move us forward. And that's where we are for Georgia and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예, 지금 그 워싱턴은요 하나의 회사로 비유하자면 회사도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추진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워싱턴뿐만 아니라 이 워싱턴 정치 역시 마찬가지로 이 회사처럼 뭔가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리더십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그 워싱턴의 분들과 우리 캐런 핸들 후보와를 차별하는 그런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많은 그 4분의 후보들 중에서 물론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표적으로 4분이 앞으로 각축을 벌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4분 중에서 이 조지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을 왜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So why do you think you should become the new senator representing our state and our country? Georgians know me. They know I can be trusted to do what is in their best interest and what is right for America, not what is best for my re-election. 지금 조지아 분들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분들은요, 누가 정말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어떤 그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정말 미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I also have a track record of standing up to the status quo, but most importantly, getting things done in very difficult environments. 그리고 저는 그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그 기록을 보게 되면요, 항상 현상 유지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그런 그 돌파하려고 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는 get things done 하는 그러한 레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s Fulton County Commission Chairman, against great odds, I was able to balance the budget, fill a $100 million budget deficit, and do it all without a tax increase. 제가 그 풀턴 카운티 커미션 의장을 할 때는요, 1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을 전혀 세금을 올리지 않고 균형 예산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Within how many years? All 3 years, 3 budget cycles, yes. 그래서 3번의 버짓 사이클 동안에 계속해서 균형 예산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텍스를 올리지 않고요. In fact, the one budget year was the first truly balanced budget that Fulton County had had in decades.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요, 균형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이 풀턴 카운티 정부가 한 거의 10년 이상 동안에 처음으로 균형 예산을 지출과 나가는 것과 들어온 것이 같은 균형 예산을 마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경험과 또 그러한 그 경륜을 가지고 이렇게 연방 상원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요,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당면하고 있는 이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본인이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여쭤보겠습니다. So, Mr. Sandel, we're gonna get to the very, very important policy questions more in detail. First of all, regarding some important policies, what do you think about, first of all, our budget crisis that we are facing now? What do we do about that challenge, and then what would you do if you become U.S. Senator about that? First, we must face the reality that we cannot afford to keep spending the way that we are spending. 무엇보다 우리 그 현실을 직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지출을 벌여나가는 것은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We need to reduce the size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with it cut spending in a significant way. No more kick the can down the road to leave the problem for someone else to solve. 예, 그래서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고 또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누군가에 밀려주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Next, we need to pass a balanced budget amendment, send it to the states so that they can ratify it, so that we never find ourselves in this situation with a crushing debt ever again.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요, 균형 예산을 상원에서 이뤄내야 됩니다. 예산과 지출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균형 예산을 해서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정말 빚에 쪼들리는 그런 재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It will be very difficult as we embark on reducing the deficit. It will take time. We built up this deficit over time, and it will take time to reduce it. 이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고요. 사실 그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But we must start now with a multi-year plan that has milestones along the way so that we can reassure Americans that we are indeed reducing this debt.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이제 이정표를 만들어서요.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이 재정 위기를 달성해 나가고 균형 예산을 할 것인지 이것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And we need for Americans to be our partners in helping to make this happen. It is going to, we're going to cut the budget. That will require some sacrifice on the part of all Americans. And we need to be united around doing what is best, not for ourselves, but for future generations.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미국 국민들의 동의와 파트너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워싱턴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동의하고 희생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말 그 투명하고도 분명한 그런 계획과 우리 국민들의 어떤 참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We can start with scrapping the IRS. The fewer IRS agents, the better. 예,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이 IRS가 국세청이죠. 이 국세청이나 너무 굉장히 큰데요. 이 국세청을 굉장히 줄여야 되겠습니다. 적을수록 좋겠고요. But more important even than that is reducing the tax burden on citizens and on companies so that we can let our citizens keep more of their money in their pocket. 그리고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세금을 적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많고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고 경제를 이끌어가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With a fairer, simpler tax code and reducing the tax burden on citizens, imagine how we can reignite the economy acro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예, 그래서 이 세금 제도가 더욱더 간편하게 되어서 미국 사회의 모든 그런 일원들이요,
이런 그 세금제도의 어려운 거 복잡한 것 때문에 힘들기보다는요 간편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그 세금 관련해서는 이 fair tax를 지지하겠군요. So you will support this fair tax. Yes. 예, 그래서 fair tax 아이디어를 저는 지지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재정 문제를 하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을 직면하고 이 균형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야 될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고 아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 역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 이슈와 관련해서요. 이민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그 상원의 접근법과 이 하원의 접근법이 상당히 다른데요. 어떤 접근법이 더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The next question is about immigration issue. The Senate approach is more like comprehensive approach right now, and the House approach is more like piecemeal approach. Which approach do you think is better one for our country and immigration policy? Well, given how complex the immigration issue is, and frankly the diversity of opinion on the issue, it makes more practical sense to approach it issue by issue versus in this big, almost 1,000-page piece of legislation. 이 이슈가 너무나 복잡하고 굉장히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전체 하나의 큰 법안으로 하기보다는 각각의 개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So many Americans have immigrated, so many individuals have immigrated to America through the legal process. And one of the foundations of America is the rule of law. So we have an obligation to those, consider within the Korean community how many individuals immigrated by following all the rules. We owe every one of those individuals our respect for having followed the rules and the laws. 예, 그래서요. 미국은 법치주의 국가고요. 모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법에 따라서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이 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한인분들만 보더라도 이 한인분들은 다들 이렇게 법적인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미국에 오셔서 시민으로 살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하나의 소사이티로서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과 그런 그 법치에 대한 존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So let's secure the border, the southern border, so that we, with real measurable initiatives, so that we can show the American people that we actually are doing the job. 그래서 이 국경, 이 남부와 멕시코의 국경을 굉장히 강화해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행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Next, we should and must be concerned about uniting families. And I think about the many individuals who still have parents or perhaps brothers and sisters who came here legally in other countries, and they are still working their way through a very difficult, complex system to bring their loved ones over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 need to fix that.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족 결합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 식구들과 부모님과 떨어져서 혹은 가족끼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요. 이런 그 가족의 어떤 그 이민법의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요. And that is, we need to do that first because we owe that out of respect to the individuals who have come here to be in our country legally and become citizens. It would be disrespectful to allow those who are here illegal to jump to the head of the line of people in the Korean community who have been working diligently to bring their loved ones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서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런 측면에서요, 어떤 그 합법적으로 계속해서 미국의 일부가 되어 오신 많은 분들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라도 어떤 그런 신분이 없는 분들이 라인에 뛰어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가족과의 결합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세닛이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그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신지요. So do you think you are kind of opposing to the idea of the Senate bill has right now, giving the citizenship? Yeah, I think the Senate bill has almost fatal flaws in it. 제가 생각에는 그 안에 치명적인 그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민법과 관련해서,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요, 국가로서 사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So in terms of this immigration policy again, what do we have to do about it as a country, as a society? What is your position on the immigration reform efforts in Washington overall? Should we or can we pass the bill this year?
I don't know. The comprehensive bill in the U.S. Senate, I do not believe will pass. If we can take specific issues and find those areas where we can gain agreement, I think we can get some progress. Certainly, we would all agree that we need to secure the border. Let's focus on that and begin to build some trust with Americans. Because remember, we had this same approach some 20 years ago, and now here we are asking Americans to trust that we'll fix it this time. Well, we need to show real results. 예, 그래서요. 지금 현재 상원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하면서요. 아마도 하원 안처럼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은 모르겠으나 뭔가 중요한 것은 국경을 강화하고 정말 그 전에 레이건 대통령 때 20년 전에 우리가 약속했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국경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아닐까 이런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원안은 올해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아마도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하원의 피스밀 방식에 동의를 하는 그런 것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요. 계속 정책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사광장 듣고 계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연방상원위원회 출마를 하고 계시는 캐런 핸들 전 조지아 국무장관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민정책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고요. 사실 그 연방하원위원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대외 정책입니다. 이 대외 정책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복잡한 이슈보다는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슈를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is foreign policy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senators. What do you think we have to do about North Korea? We have to stand up and be strong and always be allies to our friends in South Korea, always. And, you know, Reagan, I don't remember the quote exactly, but said none of America's problems were ever caused by being too strong. 예, 그래서 저는요, 무엇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우방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어떤 그 이야기 들은 것인 것처럼요. 정말로 강하기 때문에 아주 강경하고 단호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은 없다. 항상 단호할 때는 모든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수도 있고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그 입장을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Yes. Any more comment on that? Well, again, just America has to be in the strongest position possible and send a message around the world. I mean, we are the beacons of freedom for nations all across the world. 예, 그래서요. And that comes with a high obligation.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전 세계 민주주의의 어떤 그 하나의 상징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하는 데서 보더라도 이 북한은 전혀 반대 쪽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경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지금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은요.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겹치기도 합니다만 상원만의 중요한 이슈들도 있고 또 권리와 의무들도 있는데요. 연방 상원이 되시면 어떠한 정책들을 중요하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So as a U.S. Senator, if you get elected, you would represent not only Georgia but also our country. What will be the most important policies that you're going to champion?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re facing right now is to ensure that America remains America the free and the land of opportunity. And that encompasses a lot of policy issues. 예,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연방 상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 미국이 정말 그 자유를 상징하는 기회의 나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계승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체의 하나의 목적이 될 것이고요. We've talked about the debt. We've talked about the spending needing to be reduced, but we also have the real need for entitlement reform. We have an extraordinarily fast-growing pace of individuals dependent on the federal government. 지금 아까 그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재정이라든가 채무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요. 이 미국은 점점 이 국가에 의존하는 이 정부의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Programs that were created out of great compassion for those in need have grown so big that they're having the opposite effect.
저는 사실 이런 그 제도 프로그램들은요, 뭔가 이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그 동정의 마음에서, 돕기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요,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We need to reform these programs because they are quite literally sapping the very will of young people to even pursue the American dream.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개혁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이 아메리칸 정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런 강인한 뭔가 개척 정신 같은 그런 정신들을 훼손하는, 미국의 굉장히 가치를 망가뜨리는 그런 것입니다. We are seeing families, some of whom are on the third generation of government dependence, and we need programs that will inspire work ethic, programs that will emphasize accountability, hard work, and personal responsibility. 그래서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요, 3대째 내려오면서 일을 하지 않고 3대째 정부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요, 뭔가 개인이 일을 하고 책임을 지고 개인의 삶에 개인이 직접 열심히 뭔가 개척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지켜내야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We as Americans cannot resign ourselves to the current situation. 우리는요, 미국인으로서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버려둘 수 없습니다. Mr. Kim, what will be our legacy for generations to come? Will it be a massive debt? Will it be massive dependence?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엄청난 채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기대는 그런 남에게 의존적인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Will it be diminishing freedoms upon which this country was built? 우리나라가 기반하고 있는 그런 자유를 포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It cannot. We cannot resign ourselves to that as the future for next generations.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우리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그 정부의 프로그램, 인타이틀먼트 프로그램이죠.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관련해서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존적이고 정부에 기대는 그런 삶들을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Mrs. Handel, I know it's going to be very, very tough, right? You have some idea and commitment to do that? For entitlement reform? Yes. Yes, absolutely. You know, and first I'll clarify. I don't really consider Social Security entitlement per se, since we pay into that and it's our money that we're drawing back when we're seniors. 예, 사실은 이제 저는 정말 그렇고요. 뭔가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소셜 시큐리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보기는 어렵겠고요. And in regards to Medicaid and Medicare, you know, first let's start with combating fraud. We have the food stamps issue, which we already know there's a significant amount of fraud there. So at a minimum, let's do that. And then let's revamp the programs to really encourage people to get out and work and move to policies that are going to drive the economy so that jobs can get robust job creation can start again. And that gets back to where we started, which was tax reform, so that individuals can keep more money in their pockets. 예, 그래서요. 지금 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기가 많습니다. 메디컬 사기들을 전부 없애고요. 그리고 푸드 스탬프와 관련된 그런 엄청난 비리들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터로 돌려보내서요. 이 사람들이 일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경제 인구로 합류해서 경제를 키워나가게 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 세금 개혁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And you said it will be very difficult, and I agree. And Americans have a right for their elected officials to be honest and candid with them about what we can afford and what we cannot afford. 저는요, 맞습니다. 아까 그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텐데요. 그러나 정치인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정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And it will require sacrifice on the part of each and every American, and I would be less than honest if I said otherwise. 분명히 여기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달리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이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But America has always been at its best when we faced tough situations, and we've always risen to the occasion. 그러나 미국은요, 항상 가장 최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때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곤 했습니다.
And whether it is the size of the budget, the size of the deficit, the issues we face pale in comparison to previous generations, World War I, World War II, the Great Depression. Pale in comparison to what our ancestors had to fight. 예, 이 옛날에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사이에 대공황,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거에 비하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 문제는요, 아주 그 쉬운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So difficult, yes. Sacrifice, yes. But I believe in the great optimism of America, and we are up to this, and we will address these issues now for the betterment of our country and the future generations. 예,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문제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저는 굉장히 낙관적이고요. 우리는 우리들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해낼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그 한인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한인들을 포함해서 이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고려할 때요. 이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이 사회 전체 체제로 잘 끌어내는 것이 미국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법안 마련을 고려하시게 되죠. So considering the huge potential and energy they have, encouraging and engaging many immigrants, including 2.5 million Korean Americans across the country, will be a good way to make this great country even greater. And as a U.S. Senator, what kind of law would you consider to make American society to be aware of this issue and at the same time to encourage immigrants to make proud efforts to become a better part of this country? I don't think that a law will actually accomplish that. What I do think accomplishes that is to have leaders like myself who are going to be engaged and communicate with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many other immigrant communities across not only Georgia but across our country. And what will make us ultimately great is reinstilling, even greater than we are, is reinstilling the qualities of hard work and honesty among our many across the whole entire country, so that we really are encouraging especially young people to strive and reach for the great American dream. 예, 이것은요, 이런 것들은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리더들이, 각 분야에 있는 리더들이요, 사람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하고, 특히나 조지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한인분들과 소통을 하고 이민자분들과 소통을 하고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토론을 하면서 뭔가 이분들을 함께 우리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aws don't necessarily foster a culture. People foster the culture, and the great diversity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one of our greatest strengths over the course of history, and we should embrace that and leverage that and ensure that we are engaging all communities in helping to solve the issues that we're facing today. 정말 그 훌륭한 문화를 만드는 것은 법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항상 정말 이민자들, 이 다양성들이 이끌어왔던 바로 우리 힘의 근원인데요. 우리는 우리 한인분들뿐만 아니고 미국의 모든 그런 민족들, 모든 그런 커뮤니티가 함께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같이 헤쳐나가고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약속한 시간이 거진 다 됐네요.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만약에 연방 상원일이 된다면 어떤 약속 한 가지 반드시 지켜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낼 약속 한 가지만 지금 하신다면 어떤 약속이 되겠습니까? Okay, Mrs. Handel, the last question. Our time is running so fast. Can you give our listeners your one promise, just one, that is not only important but also that you will keep and never break no matter what? That I will always be an honest leader who has respect for the people who have elected me.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께 아주 정직한 리더가 될 것이고요. 저를 뽑아주고 후원하신 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가진 그런 리더가 될 것입니다. That was it? You said one. That was a very good one. Very good one. Yeah. Mrs. Handel, your closing message to our listeners today. I want to first start where I end where I started, which was to say thank you to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Georgia. You've been great friends and supporters of mine, and I'm grateful for that over the years. As we go through the campaign, please know that you will see me a lot,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all of you on the campaign trail. But most importantly, I'm going to work extraordinarily hard to earn your vote to be your next United States Senator. Thank you, Mr. Kim. You're great as always. Thank you so much.
It was an honor.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 최선을 다하는 우리 조지아와 민족, 우리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연방 상원의원 캐런 핸들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